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리뷰 인테리어 대표 임상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래전에 학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문의도 오시고 또 상담도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좀 개선시키고 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시켜 드리고자 학원 인테리어에 대한 영상을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전보다는 훨씬 좋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은 이제 건축법 조례 소방법을 적용받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준수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또 교과목도 있고 또 학생 연령수, 학생 수에 따라서 공간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 학원 인테리어 할 때 지켜야 할 인허가 사항 또는 예상 비용,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원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건축, 교육, 소방이 있겠죠.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이제 교육청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심지어 상가를 다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창업을 준비하실 때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건축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구청에 가서 문의하시거나 정부입사 사이트에 가시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열람해 보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학원을 오픈하실 수 있는 건물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축물 용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가 있어요. 건축물 용도가 있고 5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시는 거고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 연구 시설이 되겠네요. 자, 3층 이상이면서 200제곱미터 이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가 있으셔야 돼요. 자, 내가 70평이냐 80평 학원을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건물에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는 70평 이상 되는 학원을 오픈하실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더 걸리는 모든 걸 충족했는데 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학원 설립에 문제가 생깁니다.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약했는데 입구에 들어가실 때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지하에 딱 그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또 파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건물에는 유해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면적도 중요하지만 면적 다 확인하시고 유해업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 관한 게 있어요. 학원 강의실은 기준 면적이 일정 크기를 꼭 넘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기준 면적이 좀 다르고 또 연도별로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 인테리어 공사하시기 전에 항상 이제 교육청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개정된다든지 저번 달은 이 면적이었는데 다음 달은 이 면적일 수도 있고 개정이 안 되더라도 꼭 확인차 오픈하시기 전에 꼭 면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면적도 2023년 기준으로 표를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적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표를 한번 띄워 드려 봤는데 자, 학원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재학생 입시 학원 먼저 볼게요. 서울은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 또 인천 300제곱미터 90평 이상, 경기 160제곱미터 48.4평 이상. 요게 이제 재학생 입시 학원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자, 어학원이 있어요. 어학원은 중국어 학원, 영어 학원, 일본어 학원 이런 것들이겠죠. 서울에는 몇 평이 필요하면 개원을 하실 수가 있느냐? 자, 볼게요. 150제곱미터 45.4평 이상, 인천 120제곱미터 36.3평 이상, 경기 90제곱미터 27.3평 이상 이렇게 되고요. 자, 보습학원 볼게요. 70제곱미터 21.2평 이상, 인천 90제곱미터 27.3평 이상, 자, 경기 60제곱미터 넉넉하게 19평 정도 빼주시면 되겠죠. 음악미술학원도 이렇게 표에 나와 있네요. 서울, 인천은 27평 정도 빼주셔야 되는 거고, 자, 경기는 조금 더 평수가 작아도 이렇게 개원이 되네요. 18.2평 이상 이렇게
표를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자, 이렇게 면적을 확인해서 이제 실평수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트하게 공간을 빼서 이제 나는 허가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건물에 보시면 벽 쪽으로 이렇게 큰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의 사이즈를 재서 교육청에서 이 면적을 전부 제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이 기둥의 두께를 전부 대서 면적에서 빼니까 꼭 기둥의 두께도 계산하셔서 실제 면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방에 대한 겁니다. 자, 소방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소방에 대한 것도 강화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자, 소방법, 요건 이제 소방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건물의 규모, 또 층수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또 시각경보기, 또 왕관기, 감지기, 유도기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자, 소방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전용 면적에 따라서 소방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자, 190제곱미터 58평 이하일 때는 소방 점검 대상입니다. 570제곱미터 172평 이상은 소방 완비 증명서가 있는 기준이 되겠고요. 자, 190제곱미터 58평, 570제곱미터 172평 사이는 소방 완비 증명서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되실 수도 있어요. 자, 소방 점검 기준에 맞게 각 실에 이제 소화기 또는 왕관기, 3층 이상일 경우 유도등, 화재 감지기, 자동 수신반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꼭 계약하시기 전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별도로 또 추가로 설치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면적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전용 면적이 190제곱미터 이상 57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소방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또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데 해당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같이 있어요. 이럴 때는 소방완비 증명서가 좀 필요하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기숙학원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이 하나인데 그 층에 학원이 2개 이상이시고, 모든 학원에 이제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학원 말고 같은 건물에 2개 이상인데 모든 학원에 수용 인원이 3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소방완비 증명서가 좀 필요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소방완비 증명서를 받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꼭 관할 소방서에 확인을 꼭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상가나 모든 시설에는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상가나 모든 시설에는 CD관이라고 하는 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된 건물은 다 CD관이었기 때문에 CD관이 아니라 꼭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학원이나 뭐 상가 전기공사 할 때도 FM대로 하신다면 전기공사 비용이 조금 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하신다고 해서 CD관 하시는데, 요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안전 개정안을 보시면 CD관은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드시더라도 요거는 이제 안전에 관한 거니까 꼭 FM대로 설치하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건축물에 대한 면적, 또 교육청에 허가받는 필요 면적이 있고, 또 소방까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뭐 학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학원 인테리어 금액만을 생각하셨는데, 또 이 면적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생각지 못한 비용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꼭 학원 인테리어를 알아보시기 전에 그 허가가 가능한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면, 자, 이제 인테리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인테리어 학원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입구에 보시면 우리 파사드 공사라는 게 있어요. 파사드 공사 좀 생소하시죠? 목공으로도 있고, 또 금속도 있고, 스테인리스, 뭐 갈바 이런 식으로 입구에서 좀 꾸며주시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 들어올 때 학원의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입구 파사드 공사라고 봅니다. 입구에 파사드 공사를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과연 외부에 그 예산을 사용하실 건지 안 사용하실 건지. 자, 첫 번째는 요걸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학원에 들어오셨어요. 자, 들어오시면 우리 이 면적에 대한 공간을 계획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복도 형식으로 하실 건지 또는 홀을 두고 강의실을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구조를 계획하실 건지. 자, 내가 복도 형식이냐 홀 형식이냐, 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선택이 되셨다면, 자, 처음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원장님실일 거예요. 원장님실을 입구에 놓느냐 아니면 안쪽으로 놓느냐, 상담실을 따로 하느냐. 자, 계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 자, 강의실의 면적을 먼저 구조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강의실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자, 나는 계획이 앞으로 선생님이 몇 분 계실 건지, 또 선생님 탕비실이 있으실 건지, 휴게 공간이 있을 건지, 어학기를 쓸 건지, 이렇게 해서 구조를 나누게 되는데, 자, 어떻게 계획하면 좋냐. 책상 하나당 사방면으로 1m씩 잡아주면 좀 계산하기 쉬우시거든요. 자, 내가 10명이 있을 공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공간, 책상과 움직일 수 있는 최소 공간으로 1m씩 공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에서 15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중형 강의실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이 원장실이에요, 사실은. 예, 강의실 면적이 안 나왔는데 원장님실 먼저 자리를 잡아 놓으면 강의실에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허가니까. 그 다음에 강의실을 뺀 나머지 구역을 원장님실로 해주시는 건데, 원장님실에서 유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유리 타공을 해서 홀을 바라보시든 바깥을 바라보실 수 있게 계획하실 건지, 아니면 완전히 개방감 없이 공간만을 나눠주실 건지, 이렇게 해서 계획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은 좀 간략하게 구조에 대한 것만,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게 평당 얼마 들어가느냐는 질문이 꽤 많아서 저희도 좀 자료를 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요거를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평당가, 그래서 보통 평당 얼마씩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은 평수고 위로는 이제 금액인데 20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0, 30평대 보면 평당 100에서 150 차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또 30평대, 50평대 보면 여기도 평당 100에서 150 정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평수가 넓어지면서 평당가가 조금 줄어드는 거는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 이제 평당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대충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인테리어는 평당가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자재가 다 다르니까. 근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시장, 학원 인테리어 시장에서 보면 굳이 평으로 나눠보자면 요 정도 수준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영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원 인테리어 허가에 대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영상을 한번 다시 촬영해 보았습니다. 또 네이버에 있는 귀한 자료도 또 첨부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한 정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또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현장에서 또 현장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